국내 1금융에 이어서 2금융권도 대출 한도 등이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수도권 금고별 대출 물량을 70에서 80% 수준으로 줄이고 보험권은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으며 새마을금고와 보험사 등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제2금융권 가계대출 점검회의 등에 이어서 조만간 금융위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또 진행합니다. 당국은 1금융권 대출 규제로 나타나는 2금융권의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전 금융권의 효과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적극 이어갈 방침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가계대출이 2천억이나 증가하면서 당국의 집중관리 금융사가 됐으며 수도권 개별금고에 대한 대출 총량 관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서 집단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가 늘었다며 수도권 특정 금고에 집단대출이 몰리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개별금고의 대출 물량을 기존 목표치의 8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금감원은 개별금고 물량을 구체화하고 각 금고의 목표치 준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험업계 상황도 풍선 효과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에 이어서 NH농협 손해보험도 주담대를 한도 소진으로 중단했고 대출심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신규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생명도 생활안정자금을 제외한 신규 주담대를 받지 않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1주택자의 처분조건부 대출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보험업권에 대해서 차주별 DSR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은 DSR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차주의 DSR 50%는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내어줘야 하는 비율은 아니라며 다만 최근 금융당국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총 50조 원 정도로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도 최근 2달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올해 남은 기간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보험사도 나올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사무처장은 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년간 인터넷뱅크의 주담대 잔액이 47%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출 증가분의 3분의 2가 카카오뱅크로 집중됐으며 급증하는 대출 상황에 정부의 규제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인터넷은행의 인가 취지는 저신용자 대출 공급이었으나 손쉽게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담대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뱅크 3사에서 올해 8월 주담대 잔액이 34조 4천억으로 작년 대비 약 11조 원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만 해도 19조 3천억으로 20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26조 6천억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빠른 속도로 잔액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가 약 10% 증가한 상황과 비교하면 인터넷뱅크로 관련 수요가 상당 부분 몰리는 상황입니다. 주담대 잔액은 카카오뱅크가 19조 3천억에서 24조 9천억으로 30% 가까이 증가했고 K뱅크가 4조 1천억에서 7조 7천억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주담대 등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편의성이 우수한 인터넷뱅크로 몰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담대를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계속 증가하는 주담대 등 잔액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시사했고 DSR 3단계 조기 시행이나 적용 범위 확대, 지역별 차주별 차등 적용이나 LTV 한도 축소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어서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여러 요인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실제 금리 인하 이후에도 시중은행 등의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본격적인 대출 억제 방안이 시행되면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쌓여가고 있으며 경매 시장엔 대출금을 갚지 못한 부동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SR 규제 2단계 연기와 정책 대출 확대 등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 탓에 집값과 가계대출이 불안해졌고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피벗 효과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평가를 미뤄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이후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라며 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한 사이클이 끝났다며 부동산 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영끌족들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라고 했으며 DSR 규제도 중장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행권에 확산되고 있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주담대를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지만 영끌족들은 파산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을 버티던 집주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출금을 연체하고 경매 시장엔 신규 경매 물건이 2006년 이후 최대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강력한 대출 억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데다 경기 침체의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금리 인하만으론 분위기 반전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 249건으로 1년 전 8,833건 대비 15%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2006년 1만 820건 대비 18년 만에 최대치 물량입니다. 또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신규 경매 신청도 8만 2,287건으로 1년 전 5만 5,859건 대비 47%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매 신청 이후 실제 입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 감안하면 급증하고 있는 신규 경매 물건은 내년까지 입찰장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경매 물건 증가는 강화된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고 유찰이 거듭되면서 경매 시장이 위축되고 매물이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다는 서울조차 낙찰률이 45.6%로 하락하고 있고 응찰자 수는 6.6명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미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경매 시장은 대출 규제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 기존 아파트 거래량마저 급감하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매 시장 관계자도 대출 규제 등으로 분위기가 회복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당분간 경매 물건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